변호사님, 지난번에 공정하지 못하거나 부당한 수사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대응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오늘 그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알아두면 덕분은 쉬운 법률 이야기 짱변 장성규입니다. 벌써 9월의 중순을 지나고 있네요. 시간 참 잘 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되게 바빠서 제가 넉 달 동안 일주일에 꼭 한 편씩은 올리면서 저와 약속을 지켰는데, 지난주 이번 주 워낙 바빠서 영상을 촬영하지 못하고 넘어가는가 싶었는데, 지금 한 9시 넘었네요. 저녁. 기필코 찍고 가리라 이런 마음에 오늘도 영상을 촬영합니다. 제가 2-3주 전에 그 경찰 조사 방법 7가지 정도 소개하면서 부당한 조사, 공정하지 못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 우리는 그럼 거기에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겠느냐, 그 대응법은 따로 영상을 한번 촬영해서 올려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죠. 그 부분을 이야기했더니 또 누가 왜 그 영상 안 올려주냐고 해서 한번 오늘 영상을 한번 또 촬영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조사하는 방법 7가지 중에 거물령 조사, 여러 가지 사실들을 진술하게 해서 그 중에 하나 걸려들으라는 식의 조사라든지, 또 도덕적 비난을 해서 죄의식을 갖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회유와 협박, 민망함, 소위 이런 속된 말인가요? 쪽을 준다? 쪽을 주는 방법, 그런 방법도 사용하기도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경우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조사받는 사람의 권리를 생각하면 됩니다. 조사받는 사람 피의자죠. 피의자의 권리가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이해하고 숙지하면 그런 부당하고 불공정한 조사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조사를 받으러 가면 요즘은 수사기관이 그 피의자 권리 안내서라는 것을 교부합니다. 실제로 제가 하나 보여드리면 이런 피의자 권리 안내서라는 걸 줍니다. 거기 보면 권리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 안내라고 해서 피의자 신문 시에 진술 거부권, 묵비권 행사할 수 있다는 부분, 변호인은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 변호 노트를 작성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문서를 줍니다. 그럼 또 메모장이라고 해서 이것은 이제 변호사 협회에서 제공하는 양식인데요. 이거 말고 이제 실제로 이렇게 제가 직접 메모해서 나온 건데, 이거는 경찰에서 교부해주는 메모장이 있습니다. 이런 걸 교부해 주죠. 자, 그럼 우리가 이걸 교부를 받으면 본인 혼자 조사를 받으면 좀 정신이 혼란스러워서 메모를 잘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변호인 없이 간다면 교부해주는 권리 안내서라든지 메모장을 충분히 활용해야 됩니다. 피의자 권리 안내서에도 보면 수사관 기피 신청 제도라는 걸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관이 편파 수사를 한다 이러면 청문감사실에 신청해서 수사관 교체를 요청할 수도 있거든요. 너무 편파적이다, 양쪽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예단을 갖고 무죄 추정이 아니라 유죄 예단을 가지고 조사한다, 이렇게 느낌이 오면 수사관 기피 신청 제도도 한번 활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에도 지난번 잠깐 말씀드렸는데,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또 개개의 질문에 대해서도 대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진술 거부권. 그 다음에 진술 거부권 행사했다 하더라도 불이익받지 않고, 또 진술 거부권을 포기하고 진술은 나중에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진술 거부권의 주요 요지인데요. 조사 처음에 들어가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습니다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아니요, 진술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이 아니라, 만약에 조사관이 좀 편파적이다 싶으면 필요에 따라서는 진술 거부권, 묵비권 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의뢰인하고 동행해서 갔더니 그렇게 진술했죠. 우리 피의자가 필요가 있으면 진술 거부권 행사하겠습니다라고 진술을 했더니 조사관이 당황을 해요. 자기 조사관 경력 20년인데 진술 거부권 행사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우에 진술 거부권 행사하겠습니다 라고 답한 사람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실무에서는 그것을 이용하지 아니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용을 해야 되죠. 우리의 권리니까. 진술거부권, 묵비권이 규정되어 있는 거니까. 법적으로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진술거부권, 영미법에서는 그걸 주로 묵비권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영상 녹화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영상 녹화를 동의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동의서를 내놓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게 동의할 수도 있고, 아니 뭐 영상 녹화가 불편하니까 굳이 영상 녹화하지 않고 조사받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예를 들면 조사관이 좀 모욕을 준다거나 민망하게 한다거나 뭐 또 소위 말하는 쪽을 주는 방법으로 조사를 한다. 뭐 그런 경험이 있다. 뭐 조사를 한 번에 끝내지 않을 수 있잖아요. 1회 조사 시에는 만약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조사했다. 그래서 뭐 2회 조사다. 그러면 1회 조사 시에 그런 부분에 느낌이 왔다. 편파 수사다. 그러면 2회 조사 시에서는 이번에 조사받는 것은 영상 녹화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2회 조사가 아니라 첫 조사에서도 처음에 영상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가도 피의자의 이야기를 주로 듣지 않고 그냥 예단을 가지고 막 일사천리로 조사관의 이야기만 하고 자기 위주로만 조사를 한다 싶으면 그 상황에서도 이까지는 진술하고 이 뒷부분은 영상 녹화 방식으로 조사를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의 권리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사용할 필요가 있죠. 그 다음으로 또 진술거부권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은 조사 외의 이야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질문 내용 중에 사실과 직접적인 관계없는 주변 이야기, 예를 들면 뭐 성관련 범죄 같으면 혹시 여성에 대해서 평소에 어떻게 생각했느냐, 아니면 예전에 뭐 여성을 상대로 해서 뭐 여성 편력이 있느냐, 뭐 여성을 혐오하는 적이 있느냐, 또 뭐 예전에 뭐 폭행 전과가 있었느냐, 뭐 경찰서를 떠나던 적이 있었느냐, 이런 식으로 조사 내용과 관계없는 이야기를 막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조사의 직접적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 간접 사실을 막 묻는 경우에 굳이 우리가 진술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진술 거부 행사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됩니다.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법정에서도 정언 거부 행사하잖아요. 가족 관계, 친족 관계에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정언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법정 단계에서 정언 거부하듯이 수사 단계에서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좀 전에 잠시 이야기드린 영상 녹화와 관련해서도 영상 녹화를 하는 게 우리한테 유리해질 수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영상 녹화에 딱 들어가면 조사관이 본인도 촬영되고 있기 때문에 수사 외의 이야기, 피의자의 인격을 모독할 수 있는 이야기, 빈정되는 이야기,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느냐는 식으로 도덕적 비난, 그렇게 해서 죄의식을 준다는 그런 수사 방법을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 그리고 지난번에 뭐 해이와 협박으로 자백받는다 이런 조사 방식을 쓴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도 뭐 이 사람 큰일 날 사람이네, 이런 큰일 쳐놓고 뉘우침이 없네, 간단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 사람 안 되겠네 하면서 혼자말로 중얼중얼 된다 그랬잖아요. 조사 내용과 관계없어요. 관계없는데도 그런 말을 함으로써 피의자의 심리를 위축되게 하는 그런 말하는 것도 영상 녹화 방식의 조사 선택을 해버리면 그런 말을 하지 않죠. 또 그리고 부당하고 공정한 조사를 이겨내는 방법, 대응하는 방법으로는 진술의 일관성, 이걸 우리가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사실, 내가 있었던 일 그대로를 진술하는 것, 그게 바로 진술의 일관성이죠. 그러면 진술이 일관되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생기죠. 그게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폭행 사건에서 때린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조사관이. 때린 적 없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질문이 들어올 수 있냐면 그러면 민적은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그게 유도신문이거든요. 그러면 때린 적은 없는데 민적은 있습니다. 이렇게 돼. 근데 민적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자, 근데 민적이 있다는 그 밀은 행동, 그것도 폭행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때리지는 않았지만 밀었다는 것도 나중에는 조서의 내용에 따라서는 그걸 폭행의 행위가 있었다는 걸 평가해서 입건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유도신문이죠. 또 어떤 상황은 자, 그렇게 서로 간에 치고받는 사이였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뭐 때리고 하는 사이였는데 당신은 그럼 가만히 있었느냐? 가만히 있던다는 게 상식으로 납득이 안 되는데요. 그것도 상식에 일반화죠. 자, 상대방이 때린다고 해서 꼭 내가 거기에 방어해서 나도 때린다? 그거는 상식이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때리는 데 대해서 나는 그냥 맞고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조사관은
상대방이 그렇게 밀고 때렸는데도 당신은 가만히 있었느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데요. 이렇게 물고 들어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때리지 않았다. 그냥 맞고만 있었다면 나는 때린 적이 없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진술의 일관성이죠. 그게 유지되다 보면 나중에 재판에서도 초지일관 자기가 한 행위, 하지 않은 행위를 명확하게 해두면 그 부분이 우리가 불공정한 수사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조사를 다 받고 나면 이제 피의자 신문조서라고 하잖아요. 피의자 신문조서가 완성이 되면 그것을 이제 낭독하게 하거나 또 열람을 시켜줍니다. 피의자가 자기가 어떻게 조사받았는지를 볼 수 있죠. 그걸 조서 열람이라고 우리 하는데 조서 열람을 꼼꼼히 해야 됩니다. 작년인가요? 그 어떤 피의자는 조서 열람만 30시간 했다고 하던가요? 뭐 며칠에 걸쳐서 했다고 했죠. 자, 그 바람에 우리 국민들도 알게 되었어요. 아, 조서 열람을 저렇게 오래 할 수도 있구나. 조사를 오래 받다 보면 피곤합니다. 눈도 침침합니다. 눈에 자기가 기재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이렇게 건네줘도 그거를 꼼꼼히 볼 수도 체력이 안 돼서 못 보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때일수록 더 힘을 내야 됩니다. 잠시 쉬더라도 물 한 잔 먹고든 어디 화장실 가서 세수를 하고 한이 있더라도 내가 조사받은 피의자 신문조서에 뭐라고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실히 봐야 됩니다. 그걸 안 보고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그냥 사인할 때 사인하고 뭐 도장 안 가져가신 분들은 지문 찍고 그렇게 나오시는데 자기 그 부분이 나중에 자신의 유무죄를 가르는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진술한 내용대로 기재가 되어 있는지, 때리지 않았다는 의미로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밀었다는 취지로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거나 그런 부분을 꼼꼼히 살펴봐야 되죠. 조사를 어떻게 받느냐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조사를 받은 피의자 신문조서를 꼼꼼하게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간혹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조사관이 질문했죠. 피해자를 때린 적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본인은 분명히 답을 했는데 조서를 읽어보면 어떻게 기재되어 있냐면 이때 대답하지 아니하고 고개를 떨구다. 그렇게 기재되어 있어요. 그건 뭡니까? 조사관이 자백을 안 하니까 때리지 않았다고 하니까 대신에 이제 말을 안 하는 것. 그러면은 외부인들이 그걸 나중에 보고 나면 때렸냐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지 아니하고 고개를 떨구다. 이러면은 아, 저 사람 죄 지은 사람 맞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죠. 그렇게 조서를 기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피의자 조서 열람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는 조서 열람을 그렇게 꼼꼼히 하다가 조서 자기가 이야기한 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정정,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뭐 두 줄로 꺾고 자기가 진술한 내용대로 자기가 자필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말한 내용과 다르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정정해 주라 해서 별도로 타이프를 쳐서 그 부분은 변경된 피의자 신문 조서를 나한테 달라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퇴근 시간 임박했다거나 야간 조사를 했다거나 그러면 이제 주변에서 분위기를 만들어요. 뭐 이야기한 대로 다 되어 있는데 대충 보고 갑시다. 퇴근합시다. 우리도 이제 집에 가야죠. 당신만 가정이 있느냐. 우리도 이렇게 늦게 했는데 빨리빨리 갑시다라는 식으로 은근슬쩍 피의자 신문조서를 제대로 못 보게, 꼼꼼히 못 보게 하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더 꼼꼼히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또 아까 내가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않았다. 그거를 정정을 요구하고 변경하고 아니 거기에 대해서 뭐 첨가하는 이런 것을 들어주지 않는다. 최후의 수단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명 날인을 하지 않은 겁니다. 결국 날인 거부죠. 근데 날인 거부를 하면서 날인 거부하는 사유를 거기에 자기가 자필로 기재해 두는 겁니다. 내가 어떤 부분을 진술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서 이렇게 정정에 요청했으나 그 요청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명 날인을 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해 두는 겁니다. 그런 기재를 하면 조사관들이 엄청 당황합니다. 실컷 조사 다 했는데 본인이 서명 날인을 안 한다. 그럼 문서
문서의 그 누가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공정하지 못하고 편파 수사라고 느낄 때 우리가 대응하는 거 방법 정리해 볼까요? 교부해주는 피의자 권리 안내서를 꼼꼼히 읽어서 대비를 한다. 그 다음에 변호 노트 메모한다. 편파 수사가 심하다. 그러면 수사관 기피 신청 제도를 활용한다. 유도신문을 하더라도 진술의 일관성, 초지일관 되게 진술을 유지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진술 거부권, 묵비권을 행사한다. 또 있죠. 영상 녹화 방식도 조사 방식도 신청한다. 본인이 조사받은 피의자 신문조서는 그날 조사를 마치고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눈이 침침하고 아무리 늦었다 하더라도 조서는 꼼꼼히 살핀다. 진술한 내용과 다르게 기재했으면 정정 신청을 한다. 그런 정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명 날인하지 않는다. 그리고 피의자 신문조서의 기명 날인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으러 가실 때는 신분증도 준비해야 되지만 도장을 꼭 가져가십시오. 간혹 도장을 안 가져가셔서 계속 지문을 찍거든요. 인주에 지문 찍어서 간인합니다. 별로 기분 안 좋습니다. 하고 난 뒤에 물티슈인가요? 닦으라고 주긴 줍니다만 제가 옆에서 입회하고 봤을 때 지문 날인하는 거 별로 보기 안 좋습니다. 저는 변호사 도장을 가져가서 입회도 변호사 도장을 찍습니다만은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에 조사받으러 간다면 신분증은 물론 지침하겠지만 도장 정도는 꼭 가지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건 따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설명해드린 조사 대응 방법 모두를 활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 상황에 맞추어서 설명해드린 부분 일부를 쓸 수도 있고 모두 쓸 수도 있고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무리 멘트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백만을 얻어내려는 조사, 망신주기식의 조사를 한다면 적절하게 진술거부권, 묵비권을 행사하십시오. 그러면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수사기관이 더 당황합니다. 알아두면 이야기 짱변 장성규였습니다.